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친 계엄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중요한 심리적인 원인으로 작동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명품백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는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다, 답이 없다. 특히 자기 자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고 명태균 씨가 특검을 요구한 날, 이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 모든 역사적인 사건의 뒤에는 여자가 있다라는 말이 이번에도 100%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생과 보수의 운명과 국민의힘의 진로와 그리고 국가의 이익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온 김건희 여사 문제. 참 따지고 보면 결혼 때부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2012년 3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 그러니까 검사로서, 특수부 검사로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보직,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 대검 중수부의 중수 1과장, 가장 핵심적인 요직의 검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누가 더 집착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똑같이 집착을 했겠습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내용을 알고 있는 소식통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결혼에 더 집착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교제 끝에 결혼식 날짜가 잡혔고, 그러니까 2012년 3월 잡혔는데 처가 쪽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불거져 나오고 소송 사건도 생기고 해서 복잡한 환경이 되니까 처가 쪽에서 결혼식을 연기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뿌리치고 강행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할 정도면 정통한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52살의 노총각이었고 통장에는 김건희 여사의 증언에 따르면 2천만 원밖에 없고, 그런데 상대편인 김건희 여사는 12살이나 젊고 예쁘고 그리고 이 재력도 탄탄하고, 탄탄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카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이 기획사를 운영을 하면서 활발하게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신부감을 52살의 노총각,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왜 놓치겠습니까? 저는 그 심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심리가 어떤 대통령, 그 전에 검찰총장, 그리고 대통령 후보, 이때서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발현을 하는 이런 위험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창하게 얘기하면 권력, 작게 얘기하면 다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케미가 상당히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오만한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이지요. 윤 대통령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 내가 거기에는 김영선이를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켜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 말들이 많아. 이게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취임 직전의 어투입니다. 이런 거라든가 전 국민이 보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젊은 여성 대변인에게 툭툭 시종일관 반말을 한 것. 뭐 이런 것에 관한 증언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차별화를 하겠다고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그리고 도어스태핑인가라는 쇼를 시작을 했을 때 기자들에게 숨길 수 없었던 오만한 말투 이것 때문에 도어스태핑이 상당히 중단이 됐었죠. 그런 것들. 한동훈 대표를 대통령실에서 불러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 회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이 교장 선생이 학생을 훈계하듯이 했던 그런 자세, 태도, 오만성 이런 것들. 주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뭐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 허세 그리고 어떤 갑질성 성격 그리고 일단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권력을 잡은 후에 훨씬 더 심해진 그런 어떤 본인의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내가 갑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의식, 행동, 말투. 주변 사람들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깥에 비춰질 경우에 말하는 태도, 여성 대변인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한테 하는 말투를 보면, 당선인이, 당선자가, 명태균 씨하고 완전히 무슨 이 격의가 없는 사사로운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명태균 씨가 깍듯이 존댓말을 하는 것 보면,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명태균 씨한테 존댓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이런 무슨 완전히 격의가 없는 편한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당선자가, 보통 어느 정도의 이 품격과 교양을 갖춘 대통령 부인이라면 당선자께서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당선자께서 당선인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둘이 있을 때 얘기할 때는 남편의 친구 권성동 이 남편의 2년 후배 대학 후배 윤한홍 다 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남편하고 둘이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권성동, 윤한홍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나 명태균 씨한테 통화를 하면서 권성동이가, 윤한홍이가 이런 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무슨 통일 문제, 그동안 밝혀진 명품백 녹취록이나 이 악성의 좌파 매체 서울의 소리에 홀딱 넘어가서 거기 기자하고 7시간 대화를 했던 녹취록에서 드러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자기가 오바를 하고 자기가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자기가 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무슨 통일 문제라든가 무슨 대통령 자리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오버하는 품성, 오지랖이 넓은 품성, 치맛바람이 휘날리는 품성을 차치하고라도 그런 것들은 어떤 성격상 이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호칭,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투 이런 것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어떤 권력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오만성의 케미 이런 거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결국은 뭐 명품백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가 꽈리처럼 틀어지기 시작을 해서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러다 총선을 완전히 폭망시켜 버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이런 것들 기타 등등 한동훈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일종의 고를 질렀던 이런 이 사건,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서 부글부글 끓다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다. 답이 없다. 명태균 특검을 하면 대책이 없다. 여기서 미친 계엄 쪽으로 치달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안을 했던 결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했던 것이 재앙의 시작이었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